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의 양시장이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출발까지만 하더라도 좋았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이 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장 막판에 약 10분 정도를 앞두고 낙폭이 커지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이상의 급락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특히나 간밤에 또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의 흐름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여기에 우리가 우려하던 게 현실로 됐습니다. IRA 폐지와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됐는데요.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도 전기차 관련주들에게도 타격이 있는 만큼 주요 이슈들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상황 확인해 볼까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장 출발부터 3대 지수 거의 부진한 흐름으로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요.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4%대 하락세,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44,000선 위로 올라왔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여전히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맴돌고는 있습니다만은 오늘 시작에서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이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나 마찬가지로 낙폭을 키워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과 함께 금리 인하의 폭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1%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6,000선을 올라왔던 S&P 500 지수가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장중한 때는 6,000선을 넘어섰던 S&P 500 지수, 3대 지수가 고점 부근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S&P 500 계속해서 종가 기준으로도 6,000선을 위로 뚫어내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간밤 증시 보시다시피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간밤 시장에 또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일제히 하락을 한 가운데 많은 외신들은 지금 시장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CNBC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지 시장은 고민 중이다라고 마감 기사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시장은 지금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약간 부재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모두 다 끝이 났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가 들어서게 되고 그때 정책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모멘텀이 부각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뉴욕 증시가 연말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프리덤 캐피털 마켓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의 불안함은 있다. 다만 상승분을 거의 유지하고 있어서 건설적인 한 주를 보내고 있다라는 다소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물론 간밤에는 3대 지수가 일제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3대 지수가 여전히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맴돌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분석도 있었습니다. 쉬어가는 장이었다. 연말에 추가 랠리는 제한적이고 다만 매도도 제한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랠리도 제한적이고 매도도 제한적이다. 말 그대로 관망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PPI 지표,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다음 달에 나올 CPI의 선행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CPI가 시장의 예상치와 거의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는데 그런데 다음 달 CPI가 이번 달의 PPI를 보니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약간의 불안감은 생겼습니다. 다만 이번 PPI 지표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와 거의 부합을 했고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아직 승리하지 못한 걸까라고 질문을 던진 투자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3대 지수를 끌어내린 요인이 있었는데 바로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In a hurry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을 보고 시장 참여자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미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게 페드가 2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조차도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그 걱정을 더욱더 격화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밤에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함께 작용하면서 보시다시피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어느 정도로 마감을 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빅테크부터 만나보실까요? 그래도 여전히 꿋꿋하게 견뎌내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또 어제 1% 이상의 상승 탄력을 보였던 소프트웨어 쪽 오라클, 어도비,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약간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물론 딱 숫자로 봤을 때 1에서 2% 정도면 하락이 좀 깊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번 주 쉼없이 올라온 이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반도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이었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1.9% 하락세, AMD 0.17%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폭만 봤을 때는 생각보다 괜찮았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가 이번 주 들어서 연이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방향성은 하락인 듯합니다.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까지 반도체 주들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어서 애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로 1%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 이번 주에 쉼없이 올라왔던 아마존도 주가가 1%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주가가 5% 이상 빠졌습니다. 전기차 쪽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좀 하락이 깊게 나오는 양상이었고요. 알파벳의 1.7% 하락세, 메타도 1%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일단 테크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크게 쏟아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빅테크 기업들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오펜하이머가 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150달러에서 175달러 선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다시 한번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전해온 바 있고요. 다음 주 실적 발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엔비디아가 어떠한 실적을 발표를 할까요?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라는 모멘텀과 함께 주가가 급등한 바 있습니다. 제프리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제프리즈는 원래 테슬라에게 좀 베어리시한 매도 쪽에 가까운 의견들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 차익 실현을 해야 하는 구간으로 보인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소폭 상향하긴 했지만 여전히 현재가보다 낮은 수준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와 함께 전기차주들이 일제히 급락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고 테슬라가 특히나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입니다. 니드엄은 아마존의 목표 주가를 210달러 선에서 250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마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용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기업인데요. 연말 소비 시즌을 맞아서 아마존에 대한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강력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가운데 니드엄은 아마존의 목표 주가를 보시다시피 한 번에 40달러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조금 쉼없이 올라왔던 테슬라, 아마존 모두 다 내렸고요. 상승을 유지하던 엔비디아 결국에 장 막판에는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또 시장의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추세가 좀 바뀐 듯합니다. 아무래도 테마주 쪽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게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저점으로부터 약 150% 가깝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테마주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나오고 이 대통령 선거가 모두 다 끝난 가운데 트럼프 2기가 집권하기 전까지는 정책 모멘텀이 없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는 테마주보다는 진짜 수혜주를 찾아야 된다라는 의견들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에 2025년에
트럼프 수혜주가 진짜 정책주들은 어떤 것들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지런트 테크놀로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의 가장 큰 공약 중 하나가 우주항공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지런트 테크놀로지와 같은 우주항공 쪽의 주가가 좀 크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기업들 주가 계속해서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항공 우주 방위산업 ETF가 대통령 선거 다음 날보다도 현재 종가가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고점을 찍고 현재 좀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이렇게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기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2025년에 우주 항공 쪽으로 어떠한 정책들이 나올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뉴스가 오늘 시장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일각에선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원래 보조금을 많이 받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삭제를 한다면은 리비안과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타격을 받는 것이지 테슬라는 사실상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를 사는 구매자들이 테슬라에 보조금이 많이 나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테슬라는 퍼스트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신뢰감을 테슬라에게 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뉴스가 악재성 뉴스인지는 여러분들 끝까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들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는 14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시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역시나 마찬가지 주가 좀 낙폭을 키워갔는데요. 보시다시피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좀 하락세를 크게 가지고 간 모습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음 기업입니다. 트럼프 미디어앤 테크놀로지입니다. 6.7% 이상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미디어앤 테크놀로지 시작이 고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좀 빠지는 양상을 보여줬고요. 7%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 그렇다면 또 시장에서 어떠한 특징주들이 있었을까 이어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는 약간 좀 힘을 잃은 듯하지만 어닝 시즌이 돌아왔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디즈니입니다. 디즈니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부진한 실적을 연이어서 내놓던 디즈니. 이제 반전의 시간이 시작이 된 걸까요? 이번에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14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225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업의 장기 전망을 확신한다라고 의견이 나왔고요. 이와 함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입니다.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매출 목표치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다만 매출이 연이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약간의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주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ASML입니다. 아마 전체적인 반도체의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2030년의 목표를 확정을 했고요. 총 마진율을 56에서 60%로 조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주가 올랐습니다. 보시다시피 ASML 주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주가 흐름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디즈니입니다. 주가 6% 넘게 상승하면서 10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시스코 시스템즈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고도 주가가 2%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ASML의 주가 흐름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SML 긍정적인 목표치 상향과 함께 2.9%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프리라는 기업과 테피스트리라는 기업입니다. 의료업체인데요. 합병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양사가 모두 다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아보타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건전성 우려가 있는 기업들이 꽤나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금리를 버텨온 기업들, 스몰캡 기업들이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을지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꼭 유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또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가 큰 폭으로 빠졌고요. 이어서 CNH 인더스트리얼입니다. 데이빗 아이혼이
이 투자 비중 확대를 밝히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힘젠 허즈입니다. 아마존이 동일한 탈모약을 더 싸게 판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징동닷컴입니다.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실적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들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주가 흐름 확인해보고 가시죠. 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주가가 11%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연이어서 주가 폭락 나오고 있는 슈마컴입니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젠허즈입니다. 주가 24%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에 이기지 못할 것 같다라는 투자자들의 컨센서스가 있었던 듯하고요. 주가 2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동닷컴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보고 가시죠. 주가 6% 넘게 하락하면서 33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